아마존마저 지재권 이슈가 터졌습니다. 배량과 반자동 진짜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형입니다. 연일 구매대행, 특히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한 구매대행과 반자동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저는 꽤 오래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온라인 사업을 편하게 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 자동화와 온라인 사업을 편하게 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쉽고 편하게 벌던 시절은 솔직히 이제는 다 끝났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쿠팡은 쿠팡대로, 지마켓 옥션은 지마켓 옥션대로 다들 상품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8월부터 지마켓과 옥션은 상품 2,000개로 줄이고 사업자 또한 3개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존에서 지재권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은 그동안 지재권에 관해서는 조금 자유로웠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재권 시비를 걸었던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11번가 아마존이 들어온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되었는데요. 11번가 아마존뿐만 아니라 $49 이상 아마존에서 직접 배송으로 바뀐 뒤부터는 아마존에서 직접적으로 지재권 신고를 하고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도 아닌 영양제 제품들의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문제,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제품도 아닌 해외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던 제품이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아마존에 올려놨고 그 아마존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썼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지재권에 위반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자동의 경우 사실 무진성 반자동 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진성 반자동 등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조금은 편집을 하고 번역을 하고 또는 지울 건 지우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대량의 경우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렸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재권의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냐면 대량으로 올리시는 분들 본인의 것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상품을 사업자 5개, 6개 10개까지도 똑같은 제품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10개 사업자에 동시에 지재권 이슈가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지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대량 구매 대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저기 보니 최소 10개에서 30개, 심지어 50개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구매 대행을 하시고 사업자를 50개를 만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개의 사업자에서 지재권 이슈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사업자당 합의금이 100만원, 제가 아는 사람은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었는데 300만원의 합의금을 10개라고 하면 3천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중국 지재권의 경우는 가품의 이슈가 됐다면 미국 아마존의 지재권의 경우는 가품이 아닌 저작권에 관한 부분이라서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몇 달 만에 돈을 얼마를 벌었습니다. 매출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다가 벌금으로 그동안 벌어온 것들이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플하게 다가가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구매 대행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표님들이 꿈이 만성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나는 아직 농사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 1000평, 10,000평을 수확하라고 한다면,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이게 관리가 과연 될까요? 반자동 대량 하시는 분들도 한 평도 관리도 못하면서 한 평의 땅도 관리가 안 되는데 100평, 1000평 일단 씨만 뿌려두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해요. 구매 대행은 많은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낚싯대보다는 농부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의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많이 던져놓다 보면은 운이 좋게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바다가 아닌 육지로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량의 경우 대표님들이 야산을, 뒤에 동산을 돈을 주고 미리 샀어요. 돈을 주고 야산을 사서 거기에 있는 것들 운 좋게 하나씩 발견하는 과일을 하나씩 따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하나 두 개씩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 중에는 과일이 열려 있어서 그 과일을 많이 수확할 수도 있겠죠. 반자동의 경우는 넓은 황무지에 대표님들이 이런저런 씨앗들을,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씨앗들을 뿌려놓고 걔네들한테 잘 자라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자동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내가 고른 것들 중에서 잘 자라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수동의 경우는 한 평의 텃밭에 내가 키우고 싶은 씨앗을 심어서 애정도 쏟고 관리를 하면서 똑똑한 한 개의 상품으로 또는 똑똑한 한 개의 작물로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키우다 보면 다른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기술들이 익히게 될 것이고, 익히게 된 이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늘려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1000평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레벨이 되면 그때 반자동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면서 소싱을 하시고 텃밭도 갈고 갈은 다음에 장비를 통해 갈아엎은 곳에다가 씨앗을 또 뿌리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것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농부의 체질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농부가 아닌데 좋은 장비, 좋은 기계만 가지고 있다고 농사가 되나요? 지식이 없는데 그 지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나무를 아무리 가져다 심어도 내가 그 나무를 키우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겁니다. 돈을 쓰고 투자하는 건 지식이 쌓은 뒤에 하셔도 됩니다. 호미로 밭을 갈아보고 삽질도 좀 해보고 땅 속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땅 속이 얼마나 돌이 많은지, 토질이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땅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체계화한 다음에 반자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량은 언제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량도 추천하지 않는데 남이 내 상품을 올려준다?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남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푼 더 벌어보려다가 지재권으로 얻어맞고 수백만 원 내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 금지어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지어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올리는지도 모르는, 내가 뭘 팔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팔다가 걸려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대량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미 많은 회사들이 IP를 또 차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P를 차단을 했다라는 건 긁어오는 사이트, 프로그램들을 차단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IP가 더 이상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소싱처에서 차단돼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구매 대행업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제발 기본에 집중하고 충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을 잘 닦고 나가서 나중에 대표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를 도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러한 능력이 된 다음에 장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들 꾸준히 더 올려볼 생각이고요. 구매 대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이 분위기에서 구매 대행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대표님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할 테니 계속 저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